있어요. 저는 한양대학교 건축학부에 재학 중인 건축과 사진에 관심을 갖고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이현남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챙겨오신 가방에 뭐가 들었는지 지금 가져올까요? 네, 그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가방이 있고요. 책이 2권 있는데 하나는 이거. 이거를 이제 피터 하이젠만이라는 건축가가 포인트라는 잡지 매거진에 이제 기고한 레이트니스라는 글인데 한국어로 번역하기 좀 어렵네요. 시대로부터 자유롭게 동떨어져 있는 형태다. 시대로부터 자유로운 형태다. 이런 감각을 동반하게 된다. 네, 이건 제 노트인데 여기 이제 수업이나 강연 같은 거 듣고 메모한 것들도 있고 스케치들도 있고요. 네, 이거 스테들러 손전등, 충전기가 있고 필통도 있어요. 스케일자, 짧은 연필 꽂아줄 수 있는 연필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말 건축과 학생 같은 물건만 들고 다니시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시커먼 것까지 완벽하죠. 질문자님도 혹시 멋진 머리백 해주실 수 있나? 저는 사실 그렇게 들고 다니는 물건이 많진 않은데 M&M 초콜릿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노트북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노파이트 자국이 있습니다. 건축학도로서 애플 버튼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쓸만한가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요. 알겠습니다. 꼭 게이밍 컴퓨터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이영광 작가에게 개인이란 무엇인가요? 개인이라는 한국어보다는 인디비주얼이라는 단어, 개인의 어떤 두 번째 글자, 인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저희가 조금 더 개인이라는 단어의 범위를 확장시켜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사슴은 우리가 인디비주얼에는 포함시킬 수 있지만 개인이라는 단어에는 아무래도 포함시키기가 조금 어색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전시가 개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저만의 정의 혹은 이 시대에 이제 재정의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전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진에 관심을 가지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맛있는 음식 먹으면 이제 기록해서 남기고 싶고 또 친구들과 재밌는 순간에 이거를 기억하고 싶고 그런 의미의 사진들을 계속해서 찍어왔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쭉 감상을 하다가 이 사진은 좀 잘 찍었고 이 사진은 좀 안 예쁘게 찍었네? 라는 사진의 어떤 미학을 발견하게 된 건데 이런 것들이 객관적일 수가 있나? 라는 그런 질문들을 계속 던져보게 됐던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한번 카메라는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는 짐이니까 무턱대고 카메라를 하나 사기 전에 예전에 이제 당신께서 쓰시던 필름 카메라 2개를 내려다 주셨는데 또 완전 아날로그였어요. 그러니까 돌아가는데 배터리가 필요가 없는 카메라들이었던 거죠. 스마트폰처럼 굉장히 가볍게 찍을 수 있는 사진과는 다르게 굉장히 한 장 한 장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사진들이거든요. 굉장히 큰 매력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디지털 사진을 찍고 있지만 아직도 매뉴얼로 전부 두고 찍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의 감각이 굉장히 특별한 것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올 매뉴얼로 조절하면서 찍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찍은 사진 한 장 한 장이 대부분 다 기억이 납니다. 이걸 찍을 때 어떤 생각을 했고 또 어떤 생각으로 노출 화면을 맞추는지 혹은 확대를 조금 더 했는지 제가 다 알고 계획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 좋아하거나 영향을 많이 받은 사진 작가가 있을까요? 이번 전시에서 제일 큰 영향을 줬다고 말할 수 있는 작가는 사실 사진가는 아니고 구조주의 유학자인 롤랑 바르트라는 사람인데 사진에 대해서 매체미학적으로 분석을 하는 발겐밤이라는 거기에서 바르트가 언급하는 스튜디움이랑 펑크툼이라는 유언론이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그중에 이제 펑크툼이라는 개념은 제가 아까 전시의 주제이자 키워드라고 말씀드렸던 개인이랑 직결될 수밖에 없는 개념인데 그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스튜디움은 우리가 사진에 대해서 어떤 사진을 보고 타인에게 언어로서 전달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펑크툼은 뭐냐면 우리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감각의 일종인데 펑크툼의 어원은 찔렸다, 찌름이라는 라틴어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 의미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어떤 요소 하나에 꽂혀서 내가 뭔가에 찔린 듯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고 바르트는 이걸 타인에게 절대로 전달할 수 없는 어떤 감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펑크툼이 살아있는 무언가를 찍은 경우 반드시 발현되는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사진이 찍은 대상이 언젠가 죽을 거라는 그 감각이 대상은 필멸자이기 때문에 언젠가 죽어서 쓰러져 없어질 거라는 거죠.
이미 죽었더라도 감상자가 사진에서 느끼는 시점은 이미 그 대상자가 살아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대상이 실제로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여기서 이제 감상자는 콘크트를 반드시 느낄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진 작가는 사진을 찍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전시가 하나 있는데 그 피크닉에서 2012년에 열렸던 사울 레이터라는 작가의 전시였는데 엄청난 실력을 가진 컬러 사진 작가 아련함을 느끼게 만드는 창문이나 거울을 통해서 쓰는 사실과 진실이 좀 모호해지는 그런 연출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지금의 스트레이트 사진을 고수하게 된 이유 중에는 까르띠에 브레송의 어떤 일련의 캔디드 사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곳에 있었다 작품들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때 그곳에 있었다라는 롤랑 바르트의 책에서 나온 인용구인데요. 롤랑 바르트가 생각하기에 어떤 사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감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두 번째 종류의 쿵크트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모든 사진은 이것이 살아있는 것이든 혹은 살아있지 않은 무생물이든 그 사물이 내가 이 사진을 찍은 그 시점, 그 장소에 정확히 그곳에 놓여 있었다라는 어떤 감각을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실제로 그것이 거기 놓여 있었는지와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진의 형식이 작동하는 방식이 굉장히 사실적인 풍경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그 감각만은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합성된 사진이나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사진을 보고도 그것은 똑같이 느껴지는 뭔가인 거죠. 또 이 전시에서는 제가 찍은 10명의 개인 혹은 인디비주얼들이 제가 이 사진을 찍었을 때 혹은 이 세상에 언젠가 살아갔고 언젠가 죽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사실을 전달하고 있는 사진이기 때문에 그 문구를 제 연작의 제목으로 삼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들어서 AI의 발전이 급속도로 발전이 되고 있는데 그런 AI 발전이 건축가의 직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모더니즘 이후로 학교에서 건축가가 맡아야 한다고 교육받는 역할과 건축가가 실제로 세상에서 맡을 수 있는 현실적인 역할의 괴리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 어떤 건물의 기능이나 운영 방식, 건축가가 계획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모더니즘 시기에 처음 생겨나게 됐는데 그 이전까지의 건축가 역할은 평면을 계획하고 단면을 그리는 도면을 만들어내는, 도면을 그리고 컴포징하는 작곡가로서의 역할이 훨씬 더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건축가가 더 많은 역할을 부여받게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었다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AI 덕분에 건축가가 훨씬 더 다이어그램 같은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서라도 프로그램들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계획하는데 엄청나게 큰 효율성과 속도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건축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시 재고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축소가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죠? 저는 지금 확정되어 있는 건축가의 직능이 그렇게 달갑게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거의 저희가 프로그램을 새로 발명하라고까지 요구하는 교수님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그런 것들이 현실과는 아주 동떨어져 있는 교육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주로 공무원들이 하거나 사업가들 혹은 행정가들이 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에 건축가가 개입할 수 있는 영향이 저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어진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형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평면,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운 건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집중하는 것이 더 맞고 또 그런 것을 학교에서 충분히 교육을 받아야 나중에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을 보태고 싶더라도 더 설득력이 있어질 거라고 생각을